2016년 경주 지진과 이듬해 발생한 포항 지진까지 겪은 대구 경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지만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사흘간 지진이나 화재, 풍수해 등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재난 대비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이름이 바뀐 대구 어린이 세상은 달성공원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헌장비를 어린이 세상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북 예천의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실, 경로당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실내 놀이 공간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대구와 경북 모두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75건,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됩니다. 최근 충남 공주시에서도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119 등의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 건축물의 83.6%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내진 성능 확보율을 보면 전남이 10.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경상북도는 11.7%로 그 뒤를 이었고 대구는 15.8%로 전국 7개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지진에 취약했습니다. 2016년 경주 강진 등으로 대구 경북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지만 지진 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겁니다. 이렇게 내진 성능 확보가 저조한 이유는 뭘까? 1988년 처음 정해진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기존 건축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건축주의 비용 부담도 걸림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이미 지은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로 20%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9월까지 공사비 지원 신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건축주가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당장 수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자체를 점진적으로라도 확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급 범위를 좀 넓혀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진 성능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면 건축주들도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은 2016년과 2017년 경주 포항 강진 피해를 잇따라 겪고도 지진 대비가 다른 지역보다 소홀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지진이나 화재, 풍수해, 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재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4차례 현장 훈련과 2차례 토론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지진이 나서 학교와 강당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고 내일은 과학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정해 훈련합니다. 또 다음 달 1일엔 대구 시민안전 테마파크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피 훈련을, 2일엔 옥수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어린이회관에서 이름이 바뀐 대구 어린이 세상은 달성공원에 있는 어린이 헌장비를 어린이 세상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 어린이 세상은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아 어린이 헌장비가 옮겨온다면 어린이 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헌장비는 제36회 어린이날인 1958년 5월 5일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헌장비로 어린이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조형물입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달성 토성 복원 계획 등이 있지만 대구시는 어린이 헌장비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 원도심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돌봄실, 경로당까지 갖춘 복합 문화시설인데요.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이 조성돼 아이가 있는 가정에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원도심에 문을 연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입니다.
2층 놀이공간의 미끄럼틀과 볼풀장에서 어린이들이 잔뜩 신난 얼굴로 뛰어놉니다. 카트에 식재료 모형을 담아 장보기 놀이도 해보고 드레스를 입은 공주로 변신해 귀걸이를 달아보기도 합니다. 브레이드도 예쁘고 목걸이도 예뻐요. 아, 진짜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네. 1층에는 중장비부터 인형, 블록 같은 700개가 넘는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공룡 인형을 발견한 어린이는 인형을 품 안 가득 끌어안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장비 장난감 이곳저곳을 만져봅니다. 예천에 살면서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연회비를 내고 빌릴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센터 개관 전인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4개월 동안 400여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했고 장난감 누적 대여 수량은 2,000개가 넘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실내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이런 대규모 놀이시설이 조성됐다는 건 아이 키우는 가정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세먼지다 또 여름 겨울이다 하면은 덥고 춥고 하니까 아이들이 못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실내 넓은 공간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입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학습 동아리방, 쿠킹실, 댄스실 등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관한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재작년 문을 연 단샘 어울림센터, 그리고 내년 연말 준공을 앞둔 예천 한우 특화센터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이후 침체된 예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서리태로 불리는 기존 검은 콩을 개량한 청자 5호가 맛과 효능을 앞세워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기계 수확과 논재배에도 적합해 새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들판에서 기계로 콩 수확이 한창입니다. 꼬투리가 높게 달려 기계 수확이 수월한데 기존 서리태를 개량한 청자 5호입니다. 재래종보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고 수확량도 많아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재배 면적은 1,790헥타르로 1년 전보다 800헥타르 이상 크게 늘었고 국내 검은콩 품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종 서리태콩에 비해 도복과 병에 강하고 생산량이 월등히 높아 소비자와 가공업체들에게 값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서리태는 미생물 증식이 잘 안 돼 발효식품 제조가 어려웠지만 이런 단점까지 개선되고 가공성도 뛰어나 두유나 두부, 콩 부각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특성이 있고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요. 이러한 청자 5호로 만든 서리태 토장은 구수하고 깊은 감칠맛을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안토시아닌 같은 기능성 성분과 단백질과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도 좋아 건강 기능성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가공성과 기능성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검정콩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림부는 안동을 비롯해 전국 3곳에 있는 종자종합처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우량 품종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책이 바로 공공시설 할인 혜택인데요. 그런데 다자녀 기준을 이렇게 완화하자 일부 공공체육시설이 아예 유아반을 폐지하기로 해서 누굴 위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MBC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6살, 3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새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사회체육센터로부터 유아반 폐쇄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아반은 체육활동뿐 아니라 영어,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함께하며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해 말 추첨을 거쳐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어렵게 입소했지만 모두 나가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통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좀 황당해하면서도 약간 분노해하고 있었죠. 공식적인 폐쇄 이유를 시설 보수공사라고 설명하지만 공사가 이게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5개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받지 않는 거고요. 다자녀 부분은 두 번째로 그렇게. 보수공사는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속사정은 다자녀 기준 확대에 따른 운영난입니다. 이달 말부터 부산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면서 회비 50% 할인 대상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서구의 국민체육센터도 내년부터 꿈나무반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다자녀 회원이 77%까지 폭증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혜택은커녕 더 이상 아이들을 공공시설에 못 보내게 된 학부모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할인 혜택보다는 자녀들이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무사히 졸업도 하고 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이런 걸 원하지 좀 약간 방향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부산시는 넉 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자녀 가정 기준 2만 5천여 가구던 지원 대상이 15만 7천여 가구로 6배 늘어 연간 2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체육관, 주차장 같은 민간 위탁시설 지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선 대규모 적자 보전이 불가피한데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이런 게 투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군데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도 오르고 좀 횟수 좀 있지만 좀 공론화를 좀 더 많이 거치고. 게다가 각 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다자녀 혜택 시행 여부를 자율에 맡기기로 해 현장 혼란은 더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올해 경남 남해안의 굴 작황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통영 굴수협에서 열린 경매에서는 지난해보다 출하 물량이 줄었지만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MBC 경남의 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FDA 청정 해역인 경남 남해안은 굴 양식 면적이 3,5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수확을 마친 해꿀이 자루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올해 굴 작황은 태풍으로 인한 탈락이나 자연 폐사가 없고 비만도도 양호한 편이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빈산소가 약간 발생해서 폐사가 있긴 한데 수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산물이 지금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아주 큽니다. 거대한 그물에 가득 담긴 굴이 작업대로 옮겨집니다. 바쁘게 손놀림이 오가고 바구니에는 알굴이 쌓여갑니다. 굴까기 작업은 무게 단위로 환산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굴까기가 시작되면 돈이 돌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고생하는 것만큼 수입도 되고, 애들 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가정사에 다 보탬이 되고. 생굴을 실은 트럭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경매장은 어느새 굴상자로 가득 찹니다. 지난해 도입한 전자경매, 중도매인은 전자식 입찰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봉지에 든 굴을 확인하고 경매사가 신호를 보내면 순식간에 낙찰 가격이 전광판에 표시됩니다. 올해 초매식에 나온 물량은 52톤으로 지난해보다 40톤이 줄었습니다. 가격은 10kg 기준 8, 9만 원 선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샘플로 돌려가지고 안전성이 보장될 때 우리 조합으로 팩스로 줍니다. 안전하다 하면은 굴을 경매를 해가지고 소비를 시킵니다.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과 극심한 경기 침체가 겹쳐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보통 초매식 전에 하던 가격매를 건너뛰었습니다. 어민들은 위축된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 정성으로 키운 굴이 제 가격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달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 협약 변경에 반대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대표이사는 2015년부터 해당 법인 소속 직원 임금을 체불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는데 경영이 더 악화하면서 40여 차례 진행된 단체 교섭이 불발되자 경영 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는 주관적 평가 요소인 근무 적합도와 대표이사의 평가 반영 비율을 20%로 늘렸고 해당 노조 소속 17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해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노조원들에게 불리한 해고 기준과 주관적 평가에서 자의적인 점수 등을 부여해 불이익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농민만 희생시키는 물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는 수확기에 할당 관세와 할인 판매, 비축 물량 방출 등의 조치는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농산물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면서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물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돗물 절도가 매년 증가세를 보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돗물 절도는 2017년 37건에서 2021년 65건, 2022년 61건, 올해는 7월까지만 28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가장 많고 경북은 16건, 19,000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임 의원은 수돗물 절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절도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범죄라는 인식은 부족해 계도 활동을 포함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야 구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서 고령군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고령군은 내년 8월 4일까지 대가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 구분군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별전에는 지산동 구분군의 현황과 세계유산적 가치, 지산동 구분군의 출토 유물, 지산동 구분군을 비롯한 세계유산 가야 구분군을 소개합니다. 고령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고령 지산동 구분군의 가치가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이 대구공항을 통한 마약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행객 편의를 위해 최소화해온 첩보 활용 합동 단속과 마약 우범 여행자 선별 검사 등을 강화합니다. 마약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첩보 단계에서 마약 관련 단속과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대여섯 개의 마약 우범 국가를 오가는 항공기에 대해서 검사 비율도 2배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